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하다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그 불확실성이 거쳐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난 주말 사이 뉴스플로우를 보면 조금 더 그러한 흐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도 격동의 한 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와 함께 그 불확실성 헤쳐나가 보시죠. 네, 일단 그 준비를 하기에 앞서 지난 금요일 시장 흐름 복귀부터 들어가 보시죠. 3대 지수 종가 상황입니다.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사실 장 초반에는 흔들림이 나오기도 했는데 장중 내내 탄력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1% 상승이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7.3% 올랐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내게 됐고요. S&P 500 지수 역시 1.8% 올라서면서 5,360포인트 선대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는 중국이 대미 관세율을 125%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이죠.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달러 가치는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으로는 상당한 혼란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이 흐름을 바꿨던 것은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경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꺼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 기능은 잘 작동 중이다. 유동성 우려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에 시장 기능 혹은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준은 이를 해결할 도구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죠. 시장이 그토록 기대하던 연준 풋에 대한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장중 4.592%대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안정세를 취하고요. 시장 역시도 상승폭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 시장 움직임에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데 반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달러 그리고 미국의 채권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 미국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이날 10bp 가까이 폭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금 선물 가격 0.3% 올라서면서 3,254달러 사상 최고가 수준 가리키고 있죠. 히트맵 열어보겠습니다. 이날 기술주들이 대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애플이 관세에서 면제 조치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4%대의 강세로 연출이 됐습니다. 실제 주말 사이 스마트폰에 대한 면제 조치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요. 엔비디아가 3.1%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테마 내에서 브로드컴과 퀄컴, AMD 등도 일제히 반등세를 보였으나 이 대중 관세의 타격을 좀 크게 받아가는 품목들 위주로 이 하락세를 보였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마이크론 등의 종목들이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원자재 섹터 내에서의 움직임도 주목을 받는데요. 금 가격과 구리 가격, 달러 약세에 맞물리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대장주들, 뉴몬트라든지 프리포트, 맥모란 등의 종목들이 강세를 연출했고요. 이날은 유가도 반등을 하면서 일부 에너지주들도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주요 종목별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주가 상승을 일으켰던 또 한 가지 재료가 있었는데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긴급 공지를 내놓은 겁니다. 집적 회로의 원산지를 웨이퍼 생산지 기준으로 판정하겠다라는 공지가 있는 건데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이 생산은 대만에서
포함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가 엔비디아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구나라는 해석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엔비디아 이날 110달러 선을 회복해내면서 종가를 형성하고요.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중국에서 모델 S 그리고 X의 판매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는 모델 3 그리고 Y만 생산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종은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요.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을 그대로 동결시켜 주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격을 45%나 인하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차량 한 대당 수만 달러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의 주가 이날 장 초반에 급락세를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보합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252달러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은 애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말 사이 미국이 스마트폰과 반도체, PC 등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10%의 기본관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아이폰 혹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이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애플의 주가 4.1% 급등하면서 198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날 은행주들 실적을 대거 발표했습니다. JP모건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고요. 주가 흐름도 그러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적 결과를 보시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 점프를 했고요. EPS가 5.07달러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잘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은행들의 실적에서 중요하게 보는 순이자 수입이 234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4%가량의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이날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1%대의 흐름을 가져갔고요. 다만 이날 역시 실적을 발표했던 웰스파고는 순이자 마진이 전년 대비 6% 감소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가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은행주들의 주가 흐름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신다면 JP모건이 4% 상승, 모건 스탠리가 1.4%,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될 골드만삭스가 1% 가까운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몬트입니다. 세계 최대 금 채굴 업체에 해당하죠. 금값 랠리에 따라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날 UBS 측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목표가는 50에서 6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뉴몬트의 주가 8%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55달러 선에 근접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날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해외 기업 ADR들의 주가도 동반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호주 기업인 BHP, 대만의 TSMC, 중국의 알리바바, 그리고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까지 급등 흐름을 가져갔는데 미국과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이날 투심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지난주는 그야말로 격동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 변수, 관세 뉴스에 따라 민감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더는 관세율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가운데 양국이 무역 협상을 개시한다면 투자자들은 이를 롱 재료로 삼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죠.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 역시도 이 풋에 대한 이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같은 날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의 주요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월요일 골드만삭스, 화요일에는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목요일에 TSMC와 넷플릭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연휴 관계로 금융시장이 하루 쉬어간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일중 변동성이 상당히 큰 요즘입니다. 게다가 지난 금요일을 시작으로 미국 시장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됐는데요.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과연 기업들의 입에서도 흘러나오는가 주요하게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관세 이슈 주요하게 업데이트된 내용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관세 면제 아니다 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밝힌 건데요.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지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이야기를 하겠다 이러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그리고 채권 시장이 동요하는 흐름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경제 지표들은 점차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3월 PPI가 전월비 예상 밖으로 0.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제 지표들은 계속해서 위축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도 우려스러운 숫자죠. 6.7%로 1981년 이래 최고 수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다이먼 CEO S&P 500의 실적 추정치가 더 낮아질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JP모건도 실적 발표 내놨죠. 은행주들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기업들이 하나하나 실적을 내놓을 텐데 실적 추정치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의 센티멘탈이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코멘트는 주의 깊게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값이 온스당 3,2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채굴 기업인 뉴몬트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스마트폰 관련해서 관세 면제 소식 준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현지 시간 12일 제외했습니다. 관세 국경 보호국은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으며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요. 지금 스마트폰이라던가 컴퓨터, 모니터 여러 가지 부품들에 대해서 관세 면제 조치, 상호관세입니다. 상호관세 면제 조치가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 바로 코멘트 내놨죠. 시대 초월한 기술 랠리 촉발할 수 있는 소식이다 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내놨는데요. 면세 품목은 2024년에 대중국 수입액의 한 1천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해당 품목의 26%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81%, 컴퓨터 모니터의 경우에는 이 78%가량이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애플이라던가 빅테크 기업들 거기다 플러스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에도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코멘트들 속속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까지 변동성은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밝힌 대로 반도체 상호관세 면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공식적으로 공지가 된 부분들은 이러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에버코어 ISI에서도 긍정적인 코멘트 특히 애플에 집중해서 내놨습니다. 애플에 큰 안도감을 제공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애플은 아이폰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 매출이 절반을 넘습니다. 55.6%가량이 아이폰 매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서비스 매출이 21.2%, 그리고 웨어러블이라던가 액세서리 부분이 9.5%, 맥북은 7.2%, 아이패드는 6.5%가량의 매출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매년 아이폰 판매를 통해서 2억 대가 넘는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3분의 1가량이 해외에서 조립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호관세 이전대로라면 부과될 수밖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애플의 중국 매출 비중은 17%가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이폰의 87%는 중국 생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새로운 시리즈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생산 기지를 빠르게 이동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모두 관세 부과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현재 아이폰은 중국에서, 아이패드와 맥은 미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애플 와치나 에어팟 같은 웨어러블 기기는 베트남에 생산 공장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아이폰 관련해서 관세 부과가 일시적으로 면제됐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M7 종목들이 다시금 좀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죠. 밸류에이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챗 GPT 등장하기 이전인 2022년도 수준과 현재의 PER을 좀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밸류가 조금 더 높기는 한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22년 당시보다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만 그러하냐? 아닙니다. 엔비디아도 챗 GPT가 등장하기 이전이었던 2022년보다 밸류에이션 현재 낮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메타라던가 애플,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현재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M7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평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오늘 개장을 할 미국 시장에서 종목들이 좀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루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달 내에 반도체 관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내놓기는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11일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반도체 원산지 기준에 대한 규정을 공시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가 수입 반도체의 원산지를 웨이퍼 제조국이 어딘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중국이 반도체의 원산지 기준을 다시 규정한 조치는 최근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자 미국에서 만들어진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명확히 밝혀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도록 장려하려는 전략의 하나로 해석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위챗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발표된 내용들도 물론 중국에서 생산하는 쪽을, 중화권에서 생산되는 쪽을 조금 더 장려하겠다라는 결론으로 풀이가 되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미국의 유화적인 조치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발표들 나왔는지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미국 반도체 기업이 제조를 해외에 외주화한 경우에는 중국의 보호관세 대상에서 면제된다라는 내용이 골자였고 패키징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통관상 원산지는 웨이퍼 생산 공장이 위치한 국가로 간주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또 들었는데요. 퀄컴이라던가 AMD 같은 설계 기업이 대만의 TSMC 제조를 좀 맡겼다라고 한다면 원산지가 대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미국 내에 팹을 보유하고 있는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DI, 온세미컨덕터 같은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미국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최고 84% 이상 관세 부과한다라는 내용이죠. 중국이 또 관세 내용을 84%에서 125%까지 올려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좀 세세한 부분들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업별로 표정이 좀 엇갈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중국이 미국산 보복 관세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앞서서 125%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125%까지 결국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중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보복 관세율로 84% 말을 했는데 125%로 조금 더 올려 잡은 건데요. 그런데 더 이상 올리진 않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현재 관세 수준 하에서는, 그러니까 125% 보복 관세 하에서는 중국 내에서 미국 제품이 과연 수용을 할 수 있겠는가?
올렸느냐, 이러한 관점 하에 더 이상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조금은 협상의 물꼬를 튼 것인가, 이러한 질문도 던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이번 주에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개의 독립기관 고위 관리들을 일시적으로 해임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좀 보도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2개 독립기관의 고위 관리를 일시적으로 해임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연 이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아이디어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4월 15일까지 이 2개 독립기관 고위 관리들에게 답변을 요청을 한 로버츠 대법원장 상황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은 상황이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죠. 3월 PPI 2.7%로 예상치 하회했고요. 이전치 역시도 밑돌았습니다. 4월 소비심리지수, 4월 1년 기대 인플레 모두 체크를 해보시면 전반적으로 소비심리도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두 인물들 간의 대치 상황을 과연 이 대법원장의 판결로 인해서 촉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